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 황지명 대표입니다. 자,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 원을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이 버벅거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는 근데 미리 저번 주 방송부터 언지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이 잘 간다고만 했지 저처럼 시장에 대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자신 있게 오늘은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주시장은 이 변화 무쌍하다. 절대로 어떤 한쪽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풋옵션, 풋 하락을 얘기하죠. 풋옵션 순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계 S&P 500 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 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할 때마다 수급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즉 어느 특정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가 되듯이 오히려 기회가 위기가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누구나 다 콜이라고 예상했을 때 아직까지 실적적인 변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나온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 또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하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하락 후 반등이 될 것이냐에 대한 로직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락을 야기했던 시장은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수급과 로직과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정 주식을 너무나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예측하고 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 이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하락을 이렇게 예견하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예견하고 매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승 포지션에 대한 로직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금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 그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떻게 한 걸까요? 강하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강하게 매도함으로써 하락에 대해 예측했던 증거금률도 올라가게 되고 주식도 안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하락을 한 것은 로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적인 문제는 2일 혹은 3일 후에 다시 재반등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예전처럼 투심이 개인이 압도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에 대해서는 좀 닫혀가는 느낌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하락의 이틀 정도의 하락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로직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걸 국내 지수로 봤을 때는 한 3,000 이하로 내려왔을 때 혹은 2,900으로 내려왔을 때는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갖고 있겠구나. 다만 여기서 이제 주구장창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개인들도 투심들도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는 않구나.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럼 다음에 하락했을 때 누가 다시 상승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수급 매출에 누굴 것인가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래도 좋은 종목 좀 담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이 항아리가 비면 채워야 하고 항아리가 가득 차면 넘쳐서 물을 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항아리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물이 계속해서 퍼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항아리가 비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내려왔을 때는 백기사 역할로 연기금 쪽에 순매수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니까 안 좋습니다.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2차원적인 사고는 매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금 매수가 나오겠구나. 3차원적 사고는 그러면 마지막에 연기금이 백기사로 나왔을 때 재반등 그 타이밍이 마지막 주식 상승 파동이니까구나. 이런 어떤 주식에 대해서 로직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제는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겠을 때는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등에 대한 부분 연기금이 한번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연기금이 주도하는 장이 마지막 고점장이 될 것이며 그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포지션 자체는 완전히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거시적인 안목까지도 큰 틀의 안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주시장과 함께 호흡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떤 것이든 경륜, 역륜, 연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책에 없는 내용들이죠. 지금 이런 로직을 풀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주명의 주식 투자 지도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장에서 2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 시간 이상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부분들과 통계적인 지표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아셔야 되기도 하지만 많이 경험해 보셔야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이 주식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긴 흐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단순히 단기적인 흐름에만 의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52주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조금은 긴 호흡의 매매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52주가 왜 52주일까 궁금하시죠? 그 부분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목차를 남겨드리죠. 자, 오늘 이동평균선. 주 이동평균선은 어딜까요? 이쪽이죠. 이것이 수지 맞는 파동이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한다. 보조지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조지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52주는 없습니다. 52주는 약간 61선과도 같겠지만 52주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기준이 52주다. Why not?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4주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달은 한 달에 뭐 5주가 있는 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 4 곱하기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 보면 자, 5일이 있습니다. 그죠? 5일이 있고 플러스 2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4주로 잡으면 7, 4, 28이 됩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다시 도로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28일인 달이 있고 31인 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달은 3일씩 이렇게 비게 됩니다.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일이 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산해 보니 한 4주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48,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52주라는 것은 48주 정도에 추가적으로 28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1인 달도 있고 그 정도 하게 되면 약 10일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4주 정도에 대한 포인트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20일 정도죠. 정정했습니다. 20일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주를 더 늘리면 1년 정도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보조지표 기법 중에 어떤 기법이 있냐 1년을 돌파하는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 생기게 됩니다. 자,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지를 하게 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자 52주는 강력한 저항이면서 지지자리입니다. 지지자리. 강력한 저항이면서 지지자리 뭐냐? 52주가 되면 부담감이 함께합니다. 부담감. 자, 부담감이 함께하기 때문에 돌파하다가 내려오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봉상 52주 자리를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52주 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1년 동안의 악성 매물을 충분히 소화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돌파를 하게 되면 평균치의 매물들이 다 거쳐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가 부분에서 100%
100% 상승, 시가 부분에서 100% 상승일 때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매력적인 부분을 알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상승과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이 52주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로직은 뭐예요? 그냥 1년 저항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중요하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주식은 단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저는 그래요.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복잡한 사람이 수익을 많이 볼까요? 단순한 사람이 수익을 많이 볼까 볼 때는 단순한 분들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보세요. 제가 경험을 한 부분에서.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보다는 약간은 좀 진드감치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보세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데 이게 주식을 어느 정도 입문하고 나면 갑자기 자만심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날 찍는 대로 다 간다. 그냥 계속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비중 조절과 그다음에 시간 조절과 그다음에 어떤 매매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로직은 뭐예요? 52주 기준으로 해서 52주 1년 기준으로 해서 돌파하는 매매만 잘해도 결국 수익이 난다라는 로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팅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동평균선 여기가 일반적으로 5일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수치들의 값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수치를 딱딱 커서로 지워가지고 52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로 놓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대부분 이렇게 V자 체크가 됐어요. 라인 설정을 가게 되면 HTS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없는 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V자만 체크하면 이 선만 보입니다. 왜 선을 하나만 둡니까? 여러 개 두면 안 됩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네, 판단이 흐려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음식점을 갔는데 이 집은요. 그 순댓국밖에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배고픔의 정도에 따라서 순댓국을 먹으면 되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순댓국도 있고 뭐 부대찌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소기의 목적 순댓국을 먹어야겠다는 순간에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만족도가 원래 생각했던 만족도와 다른 결과값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웠다라는 기법이 되면 성능 기법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로직에 명쾌한 로직에 매매법을 잡고 접근하신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52주 매매법이고요. 자, 이 52주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세팅법까지 좀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매매에 대한 로직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렌텍이라는 종목이죠. 이렌텍은 이제 그 ESS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확 안 와닿아요.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러면 좀 와닿죠.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 자, 무슨 말이냐면 ESS입니다. 에너지입니다. S는 스토리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에서 ESS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전지인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미니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니카가 있었고 그 미니카에 이제 건전지 넣는 거에 따라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한 번 쓰고 쓰는 건전지를 이제 1차 전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 번 썼다 해서. 근데 이제 두 번 쓰는 건전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충전된 만큼 가는 거. 그럼 3차 전지는 뭡니까? 자기가 알아서 충전까지도 돼. 그게 3차 전지예요. 근데 지금 그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2라는 게 제자가 거듭 제자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르고 그것이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고 그것의 로직이 조그맣게 만들면 전기차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만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전기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화와 중형화, 대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ESS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낮에 태양광을 정장해서 혹은 밤에서 쓰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치 ESS 시스템이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로직으로도 갈 수 있죠. 왜? 재활용하니까. 자가발전에 대한 로직까지 간다면 3차 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용어들은 조금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누구나 그냥 ESS 얘기하니까 ESS 관련지다. 조금만 깊이 있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로직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못다한 얘기들 같은 경우 혹은 여기서 지금 함께하는 얘기들이죠. 함께하는 얘기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7입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맵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잡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악성 매물, 우리가 쉽게 뚫리지 않는 그 52주 자리를 뚫었냐예요. 뚫었냐. 뚫어펑처럼 뽕 뚫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거래가 나와요? 대량 거래가 나옵니다. 대량 거래가. 자, 52주 자리를 딱 뚫었습니다. 딱 뚫으니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기간 눌림이 나왔죠. 자, 52주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눌림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52주, 1년간의 악성 매물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 주가가 반등력을 갖고 탄력성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로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52주 내용이 잡히고 실적이 당연히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소형 배터리에서 중형 대형 배터리로 넘어가면 마진에 대한 기대치도 증가가 되게 되고 근데 그 타이밍에 52주로 장악할 때 뭐가 나왔다? 대량 거래가 딱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시세를 대시세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로직까지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까지도 이슈를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어요. 탑다운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직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탑이라는 거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상향식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시장을 보고요. 점차적으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뭐를 보는 거죠? 종목을 보는 것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자, 역으로 가면 다운탑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전 세계의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시장은 상승 시장이냐 하락 시장이냐 근데 그중에서도 상승을 하는 곳 혹은 하락을 하는 곳 중에서 이 산업 중에서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산업이 5년간 혹은 최소 3년간 성장할 수 있느냐 전 이 퀘스천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이 회사가 3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의 자리보다 나아질 수 있고 특히 3년 동안 2배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로직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로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되는 건지 그 중에서 덜 간 종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로직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성창오토텍이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나오지 않고 음봉 수급이 더 컸었죠. 그죠? 그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뭐예요? 52주를 돌파하려다가 여기서 요 자리는 왜 못 갔습니까? 실패 케이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었죠. 대가 참 그렇죠.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 주가가 밀려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격. 이동평균선과 주가 캔들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는 단기간 안에 빠르게 해결되었다. 단기간 안에 빠르게 해결되었다는 로직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 올라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가 약 8,000원에서 8,700원에서 800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딱 지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이 종목이 8,000원에서 한 8,700, 800원 정도. 8,000원에서
8,800원 정도.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에서 다시 주가는 부양을 하게 됩니다. 부양을 하게 되고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로 로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생산을 하고 있고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러한 로직들이 재차 상승을 하고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격이 크지 않으면 다시 이런 부분들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창호토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격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얼마나 갔느냐. 자, 8,000원이죠 지금.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려요. 사는 거는 쉽대요. 당연히 사는 건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근데 파는 게 어렵대요. 당연한 얘기죠. 자, 사는 거는 예술, 파는 거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는 게 예술이냐면 약간 감정이 포함돼도 돼요. 근데 파는 건요, 일반인들이 팔면요, 오히려 혹하고 물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그거는 냉철하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는 조금은 두루뭉실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풍류를 즐기시다가 팔 때는 기술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팔 때 기술로 가는, 사는 거에 예술에서 팔 때 기술로 가는 로직을 본다면, 자, 이 자리 8,000원짜리잖아요. 자, 8,000원짜리에서 지금 이격을 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4,000원에 100% 갔지만 마이너스 50% 구간이 잡히죠. 자, 이게 100%가 결국은 마이너스 50%인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항상 기준점이 중요한 거죠. 자, 8,000원에서 4,000원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자, 지금 50% 좀 더 됐죠. 사실은 마이너스 한 60% 정도까지도 된 것 같은데 자, 올라오는 거 플러스 50%죠. 자, 이 종목은요, 데칼코마니에요. 자, 52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오랫동안 행보했으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 그러면 8,000원 기준으로 50%면 1차적인 자리가, 그러니까 12,000원이 가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12,000원 가니까 요 이격과 요 이격의 차이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8,000원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종목이 웬만큼 매집이 끝나고 나면 2배 이상은 갑니다. 그러면 이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봤을 때 11,000원 곱하기 2는 16,000원이죠. 자, 그럼 이 종목은 16,000원까지도 상승 파동 흐름이 있고 더 큰 흐름이 있고 이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으니까 데칼코마니 2번 접어서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요런 로직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뚫으면은 16,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자, 이 로직은 뭐예요? 여기와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차이니까 여기 4,000원이니까 그럼 여기도 4,000원이 움직이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도 4,000원 움직이고 퍼센트가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퍼센트와 가격을 봤을 때 저는 이 데칼코마니, 즉 붙였다 펴는 기대치에 대한 값들은 결국은 가격적인, 퍼센트보다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중시 여길 때 상승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 12,000원에서 부근에 나왔지만 다시 뚫으면 16,000원이고 지금 바닥에서 2배 이상 안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는 분출될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다. 자, 성창오토텍 보게 되면 우리 계산치를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계산치 값을 조금 더 중시 여기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계산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칸수가 중요합니다. 앞자리로 볼까요? 자, 이렌트 칸수를 보게 되면 자 52주에서 상승한 기준, 여기가 기준값이 됩니다. 저는 굉장한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포인트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한 로직을 가져가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게 5,000원이라는 기준치가 이렇게 값이 딱 생기죠. 그죠? 5,000원에서 자, 저가를 잡아봅니다. 2,000원이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한 2,500원이라 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2,500원이 움직였죠. 자, 제가 계산값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5,000원에서 1차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000원에서 2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2주 기준으로 자, 50% 정도, 대부분 여기서 이제 50% 이격이면 요 이격만큼 요 이격이 되고 요 이격이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은 데칼코마니가 맞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왜 주식에 데칼코마니가 맞고 왜 프로그램적인 매매가 다른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제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근데 이 수의 마법이 있습니다. 수의 마법. 그 수의 마법이 뭐냐? 자, 확률적으로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50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마이너스 50원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50원에서 자, 0원에서 다시 50원. 제가 수치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마이너스 값은 뺄게요. 그럼 또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원, 여기가 100원, 여기가 200원.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0원에서 100원까지 올라가려면 100%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0원에서 200원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2배가 상승을 해야 되죠. 근데 200원에서 100원이 가려면 50%면 되고요. 이 급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데칼코마니의 그 장점이 뭐냐면 퍼센트 비율은 달라집니다. 자, 내가 0원에 샀을 때에 이 100원은 100%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150원이 됐을 때 이건 150%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100원에서 150원은 오히려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간다면 자, 만약 4,000원에서 5,000원이 갔으면 약 25%의 상승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1,000원을 올려서 6,000원으로 가면 이거는 20%의 상승입니다. 왜? 가격적인 폭의 차이가 시작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는요. 양보입니다. 가격적으로 그 같은 가격대 라인만 가게 된다면 지지와 저항과 목표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법이다. 굉장히 뚜렷할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는 기법이다. 자, 유가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유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유가가 53.94달러입니다. 자, 53.94달러인데 자,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54달러 부근인데 이것도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적정 가치가 우리가 마진 가치라고 하는데 유가는 7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간다고 할 때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하다 하셨을 거예요. 왜? 잘 갈 때는 잘 가는 관성만 보이고 안 갈 때는 안 가는 관성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오늘 이제 주식을 수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75달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가의 적정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표현하는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우리가 합리적인 자리가 30달러 언저리입니다. 그러면은 30에서 75달러 마이너스가 날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과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75와 35면은 105달러잖아요. 자, 제가 물론 선물 옵션이라든지 해외 선물에 대한 강의를 지금은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로직은 말씀드리고 그럼 나누기 2를 해봅니다. 그러면 52.5달러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로직 자체가 52.5달러가 되면 경기가 중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도태돼서도 안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과활성화 구간이어야지 52.5에서 75달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주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당부드리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다고 주식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52.5달러 부근, 제가 그래서 53.94달러. 자, 지금 자리에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로직적으로 맞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뭐 지금 감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 53.94달러 그냥 제가 52.5달러 대비 이제는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자, 여기서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팬데믹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로직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포지션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5일 정도 자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5일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주식들도 이제는 상부 쪽을 찍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를요 무조건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대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타당함,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시장은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항상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유가에 대한 로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교과서에 나왔다라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 어느 정도 마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희소성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주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유가에 대한 로직적인 부분들 자체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희소성 가치와 함께 이제는 대체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수 있는 게 희소성 대 대체제에 대한 값인 거죠. 예전에 $100 간다고 나중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유가 $70, $69 넘어갈 때 $100 간다라고 했는데 이 $100 갈 때 단어가 나오는 게 대체제예요.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셰일가스다.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나오는 이슈가 나오면 다시 눌리는 거죠. 근데 또 오일이 많이 떨어지면 근데 오일은 희소해.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대적인 값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맞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과거와 현재의 값들 중에 중심값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떠한 감각적인 부분 혹은 어떠한 예측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수치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일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비밀번호 777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만 알면 된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되죠. 그런데 다 복합적으로 아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 값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해외 선물 이 정도로 강해줘도 됩니까? 저 해외 선물 진짜 무패 행진을 6개월 동안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패가 굉장히 아쉽긴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무패할 때 저는 딱 하나 했어요. 뭐냐? 한 번도 그 수치에 대한 기본값.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기본값보다 더 중시 여겼던 게 수치에 대한 기본값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한 3시 반, 2시인가 일어났는데 잠시 일어나서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뭐 정리하려고 일어났지만 제가 원래 한 4시 반에서 5시에 기상인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딱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번쩍 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나? 네, 왜요? 빅스 지수가 21%가 그냥 날아갔어요. 쫙 하고. 야.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 보세요. 저번 주, 저저번 주 방송 보시면 이거 빅스 지수 이거 바닥이다라고 몇 번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정관용료라는 책을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건 당대종 얘기하면서 다른 건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정이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떠한 전쟁이든 수구와 공격, 그러니까 수비라는 거죠. 어떤 적을 두고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지키는 것 중 무엇이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구가 힘들대요. 왜? 공격을 하는 동안은 예전에 우리가 임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을 하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다 한 사람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혹은 하나의 그 적의 주체를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수구가 되면 이제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우리가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죠. 다양한 각도를 보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혹은 전 세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자, 역사를 봐라. 역사는 뭐라고 그러죠? 귀감이라고 부릅니다. 거북이 등껍질이지만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평화롭다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 평화로운 거는 빅스 지수가 왜 평화로운 것까 지금 딱 트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네. 빅스 지수 내가 주식도 모르는 건데 이건 또 뭐예요? 변동성 위험 지수입니다. 변동성 위험 지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좋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랑 나쁠 때, 무서울 때, 심각할 때 콩닥거리는 거랑은 느껴지는 스트레스 정도와 파괴 정도가 다릅니다. 자, 빅스 지수라는 건 파괴 정도예요. 파괴 정도. 쉽게 얘기하면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세지지 않고 이게 안정화되는 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뭐가 되는 거 잡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기간이 제가 이랬어요. 여기도 행복기간이 많으니까 급락이 나오잖아요. 자, 또 행복기간이 많으니까 급등이니까 빅스 지수는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인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리주의, 주식하게 되면 사회학이거든요. 실리주의 추구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들을 가장 원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식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애플의 그 쉽게 말하면 제품에 대한 로직을 얘기하면서 애플의 제품은 결국 테크놀로지, 기술과 그 다음에 인문학의 크로스다. 그러면서 다른 핸드폰들이 각지게 만들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 각지게 만든 핸드폰과 감각적으로 그립감을 좋게 만들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더 친화적인 그리고 그립감 좋은 부분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감명을 받을까? 근데 우리가 결국은요. 이 작은 차이, 핸드폰의 매출 차이 하나의 차이가 인문학에서 발생해 버렸어요. 사람의 감각과 패턴과 매니아를 만드는 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라는 것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주식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제가 계속 좋다 할 때 나쁘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듣기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 정도 또 어느 정도 내려오고 반등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감각적인 거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게 주식이니까. 결국은 기업을 움직이는 것도 인간이고 회사의 패턴에 대한 움직임도 인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빅스 지수를 보게 됐을 때 빅스 지수가 자 중요한 부분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면서 윗꼬리가 자꾸 발생해요. 윗꼬리가 발생한다는 건 아직은 안정적일 거야. 안정적일 거야. 안정적일 거야 하면서 외치는 거죠. 자 이렇게 급하게 떴어요. 자 지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급하게 떴으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을 하는 거죠. 이 빅스 지수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오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야간 정도에 3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크기만큼 또 크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은 그럴싸한.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작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살짝 올라와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보시고 가셔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은 이제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신라 말시대 때나 이럴 때 그 느낌이죠. 예,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P 지수. 사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예전에는 주식으로 제가 전문 이제 트레이더 투자대회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이제 그때 생각하면 우스웠어요.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이 다 보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참 배움이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차트만 잘 대응해도 돼요. 근데 그 차트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냐면 특히 뭐 대량 거래 대금이라든지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 차트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로 속일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지수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힘, 특정 주체의 힘들이 어떠한 지수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지고 찾아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탠다드 푸어 지수인 S&P 500 지수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절대로 개인 혼자서. 그건 어떤 특정 주체가 정말 뭐 0.01%의 특정 주체는 모를까 그 외의 주체들은 절대로 이 전체 지수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S&P 500 지수를 보니 자,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니 제가 사실은 이날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돌파를 하다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크를 하락인가? 11월 달에 살짝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윗꼬리도 발생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뚫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요 정도 짧고 그다음에 요 정도 짧고 뭐 기간들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끝났나 했는데 뭐가 돼요? 이제 바운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이 붙은 거죠.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조금은 이해해 보면 좋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자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S&P 500 지수를 봐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미국에는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제도긴 해요. 우리나라 공매도는 대차, 빌려서 하는 건데 미국은 그냥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개인들 외에 있는 펀딩이 사모펀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모펀드가 공매도를 진행합니다. 자, 사모펀드가 이제 공매도를 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즉 공매도라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공매도가 뭐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1만 원짜리 지금 현재 1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1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빌려옵니다. 한 주를 빌려와요. 얼마 뭐 금리 한 뭐 0.1% 주고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이제 이 한 주를 빌려왔잖아요. 근데 이 한 주를 빌려왔는데 이 주식이 아직 내가 없는데 한 주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7,000원에 빠졌네? 만 원짜리가 7,000원에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때 7,000원대 이 7,000원대 한 주를 사요. 한 주를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에? 나는 만 원에 빌려왔으니까 다시 만 원을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 보세요. 3,000원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내려왔을 때. 왜? 나는 만 원짜리 상품을 잠시 1%를 주고 빌려왔고 다시 만 원을 돌려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만 원짜리를 7,000원에 샀기 때문에 3,0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가 하락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요인이에요. 1만 원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 갖고 1만 원을 빌렸다 1만 원을 돌려주는 건데 7,000원에 사서 만 원을 갖다 팔면 이거는 뭐예요? 땡큐죠. 이 상품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사모펀드가. 근데 만약에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나온 게 뭐냐면 1만 원인 상품을 13,000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한 주를 사다 줘야 되잖아요. 만 원에 갖다 주기만 하면 나의 미션. 나는 1%의 금리를 주고 미션은 만 원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주려고 했는데 7,000원에 갖다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13,000원이 돼버리니까 13,000원을 갖다 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 뭐가 문제가 생겨요? 3,000원을 손해보면서 나는 만 원에 갖다 줘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가 생기냐? 증거금률이라는 게 생겨요. 증거금률. 근데 얘네들이 이게 만약에 15,000원, 16,000원 가버리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의 증거금률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14,000원까지는 인정. 근데 14,000원 이상 만약에 더 올라가면 강제로 청산을 해서 갚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된 거예요. 예, 주가들이 몇몇 그 개별주들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한 로직들이 기관들이 당하게 되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 어떻게 찾은 거냐? 자, 지금 나왔던 뉴스들이 이런 거예요. 해결 방안 어떻게 찾았냐? 자, 만약에 지금 1만 원짜리를 갖고 와서 현재 13,000원이잖아. 증거금률이 안 맞아.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50% 갖고 있고 공매도를 50%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주식은 수익이네? 때리자. 그래서 주식을 수익을 보면서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만 원에 갚아야 될 게 뭐 1,500원이 빠지니까 11,500원에 갚아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증거금률도 맞춰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매도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빠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 공매도 없죠, 그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걱정할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4월 달 정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감당을 가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상단이 거쳐졌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때부터는 위기관리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콜 종목을 산다. 지금 제가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슈퍼사이클 뭐예요? BBIG다. BBIG 뭐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그러한 사이클들이 움직일 때 1월부터 지금이죠. 2월, 3월에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4월 정도부터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제가 2월 말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예방주사 맞는 것도 아니 코로나 치료제 맞는 것과 그다음에 지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치료제를 맞게 되면 안도감도 있지만 투자 대안이 주식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다시 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접이라든지 사회적 자본 쪽에 투자 쪽으로 진행이 돼버린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리스크 관리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대부분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2주 기법을 갖고 왔잖아요, 제가. 52주는 뭐예요? 좀 길게 보자라는 거잖아요. 길게 봤는데 그 길게 보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모멘텀을 얘기했어요. 위와 아래, 상단과 하단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 상단과 하단에 대해서는 상단과 하단의 계산법, 하단에서 가격적인 계산법으로 한 배가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2배 올라가는 기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2주에 대한 로직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너무 갈 때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고 그 흐름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이데일리 맵에 오셔서 함께 또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그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명쾌한 타이밍은 결국은 시장에 바라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언제나 수익 진행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최고의 수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